언니가 100이라는 숫자에 대해 설명해주기 위해서 특별하게 100일 남은 날 언니가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자, 모두라면 시즌3 특집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하게 수능이 100일 딱 남은 날이에요. 고3과 또 재수, 삼수 뭐 이렇게 하시는 수능을 바라보고 있는 너무 큰 시대잖아 우리한테. 그 친구들에게 힘과 용기와 팁을 드리기 위해서 언니가 특별히 짧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100일 이렇게 되면은 좀 되게 부담되잖아. 아 이제 왔나봐. 그래서 재수하는 사람은 또 100일이야. 이때 기분 쫄깃한 막 이런 거 있잖니. 근데 언니가 100이라는 숫자에 대해 설명해주기 위해서 특별하게 100일 남은 날 언니가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100일 남은 때 무슨 공부를 해야 될까요? 뭐 영어, 뭐 나는 수포자예요, 막 이런 거는 그 학원 강사나 선생님들한테 물어봐. 공부 얘기는 언니는 안 해줄 거야. 왜냐면 그건 각자 성적이 다르고 각자 지원하는 학교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유명 강사분들 팁을 보시고 100일 남은 걸 잘 준비하시기 바라고, 언니가 말하고 싶은 100일의 남은 꿀팁은 마음가짐이에요. 마음가짐. 뭐 열심히 해야지, 이제 100일 남은 딱 집중해야지 이런 게 아니야. 그건 당연히 다 아는 얘기야. 100이라는 거는 우리의 몸에 운동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식이요법으로 뭔가를 바꿀 때라든지 아니면 뭐 정신을 차리고 뭘 하겠다고 내가 마음을 딱 먹었다, 작심삼일 이런 얘기도 있지만 100일을 투자한다. 꾸준하게 똑같은 일에 그러면 체질이 바뀌어. 몸도 100일이 지나서 매일 내가 운동을 했다, 트레이닝 했다. 그러면은 100일이면 근육이 붙고 운동하는 몸으로 바뀌어요. 100이라는 숫자는 몸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정신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최소 단위의 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00일이 남았다는 거는 여러분이 뭔가를 바꿀 수 있는 시간이 딱 남았다는 거야. 그리고 어차피 디데이는 정해져 있잖아. 거기까지 다 달려갈 거잖아. 즉 100일 동안 뭘 해야 돼? 첫 번째, 포기하지 마세요. 100일밖에 안 남았어. 죽었어. 난 재수할 거야. 망했어. 난 공부는 이제 없는 것 같아. 이번 생각 망했어.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100일 안에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뭐냐?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100일 바짝해서 점수 좀 올려가지고 희망대학 1, 2, 3 중에 1 가고 싶다. 요런 현실적인 얘기 말고 마음에서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냐면은, 얼마 전 올림픽에서도 보지 않았니?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게 그냥 자기를 위로하고 체면을 거는 말인 것 같지만 진짜예요. 언니도 좀 봐봐. 장소를 바꿨지? 이렇게 마음을 바꿔 먹으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도 좋지만 나는 이긴다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 나는 이긴다. 이 수능 넘을 수 있다.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다. 100일이면 바꿀 수 있으니까 나는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마음에서 먼저 얘기해야 돼. 이게 엄청난 꿀팁이야. 언니도 예전에 되게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때 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분이 가르쳐줬어요. 마음에서 이기면 네가 이긴다. 근데 모든 상황이 진짜 이게 절대 없는 상황이었어. 근데 그 말이 너무 힘없이 들렸어. 근데 붙잡을 말이 그 말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나는 이긴다, 나는 이긴다 그냥 그랬어. 근데 그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내가 나를 찾아가면서 나는 이긴다, 나는 이긴다 하면서 결국 언니가 3년 6개월 만에 이겼어. 불가능한 일이야. 신문에 나올 뻔한 일이야. 나는 이긴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먹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100일 남았어요. 집중력도 좋아지고 점점 갈수록 내가 뭐 해야 될 거, 버려야 될 거, 집중해야 될 과목, 부족한 것들 이것만 하게 되기 때문에 분명히 성적은 올 수밖에 없고 100일 뒤에 좋은 결과를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알겠죠? 자, 수능 100일 남은 날이에요. 여러분 건강을 일단 해야 되고 마음 굳게 언니가 오늘 말한 팁대로 먹으시고 100일이면 많은 걸 바꿀 수 있는 기회일 때 여러분 이거를 잘 살려서, 그리고 언니 말을 믿고 한번 시도해보면서 여러분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100일이 되기를 언니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수능 파이팅! 안녕! 이거는 정말 10대가 언니한테 들려준 얘기예요. 모두라면의 시즌3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진짜 어나더 레벨의 시즌3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10대들의 연애 공식. 언니 예전에 찍은 영상들 보면 연애냐 공부냐 이게 있었어. 그거를 참고해도 좋고, 지금 말씀드린 거는 10대들,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해당되는 얘기니까 여러분 좀 참고하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0대 뭔가 막 첫사랑하고 풋풋하고 막 좋아. 근데
연애는 돈이에요. 돈이야. 만나야지, 먹어야지.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학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학원도 많이 다니고, 뭐 고등학생 마찬가지지만 부모님이 조금 더 관여를 많이 하는 아직 어린 연령대이기 때문에 또 돈도 잘 없고, 용돈 받아 쓰죠. 그래서 약간의 남사친, 여사친에서 요 정도에서 그런 풋풋하고 귀여운 연애들이 이어지는 것 같고, 문제는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인 경우는 진로가 있잖아. 진학을 하든지 아니면 취업을 하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연애를 해야 돼요. 근데 연애를 그렇게 생각 안 하고 하는 사람도 있지. 근데 내가 10대들에게 들어보니까 정말 좋은 취업을 하든 좋은 대학을 가든 목적이 있는 친구들은 고등학교 2학년 정도에 다 정리를 하더라는 거지. 그리고 고3은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일례로 뭐라고 했냐면은 고3까지 연애하는 애들은 100% 인서울대학은 못 가더라. 이 얘기 실제 듣고 언니도 놀랐어요. 왜냐? 근데 그거에 공감을 했던 게, 여러분 인생에서 공부와 연애를 병행하기 진짜 힘들어. 시간상 그리고 마음을 잡기 이런 것 자체가, 연애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TV 나온다. 그런 사람은 잘 없어서 TV 나올 수 있어요. 시간상 우리는 똑같은 시간에 한계 속에 살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은 거야. 인생은 한 길이야. 두 길을 동시에 갈 수가 없어요. 시간의 한계, 마음의 한계, 뇌의 한계, 두 가지 집중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구조는. 특히 10대 때는 멀티를 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 그때 공부하고 그때 준비한 걸로 미래가 많이 달라지니까. 어른들의 경우는 또 다르죠. 여러분은 지금 화살 쏘지도 않은 상황이거든. 어디로 쏠지 이렇게 뒤로 당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힘을 얼마나 주느냐, 내가 얼마나 조정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애라는 부분이 너무, 누굴 좋아하는 거는 당연한 거지. 있을 수 있지. 반할 수 있지. 그건 본능이야. 호기심이야. 근데 그거를 조절해서 내가 미래에 투자하느냐, 나를 위해 쓰느냐 하는 건 자기의 선택이지. 10대 때 연애에서 인생이 성공했다. 10대 때 꼭 연애 시작해야 된다. 10대가 연애하기 제일 좋은 때다.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니? 아니죠. 다 크고 어른이 되고, 그리고 해도 늦지 않는 얘기고, 그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수는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조절할 수 있어야 되고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예요. 정해진 목표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조절하거나 조금 미루거나 참는 것도 엄청난 지혜랍니다. 도움이 되었나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연애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여러분의 문제, 고민들을 가지고 언니가 쭉쭉쭉쭉 시즌3를 해나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또 질문도 해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10대 너무 좋은 때고 너무 필요한 때죠. 우리 인생을 위해서. 그때를 여러분이 잘 설계하고 투자하고 목표를 정확히 하면 좋겠어서 언니가 이런 얘기 들었으니까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다음 편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안녕! 모드라면 시즌3에 새롭게 쓰는 이야기. 10대들에게 직접 듣는 이야기. 오늘은 남자편입니다. 남자편. 우리 편집해 주시는 분이 여자편부터 올릴지 남자편부터 올릴지 모르지만 둘 다 재밌다. 자, 오늘 남자편 이성 친구분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남자친구들 10대 친구들 만나서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말 너무 많아. 너무 많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걸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감할 수도 있고, 나랑 다른데? 지역, 학교, 이제 그런 특성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언제부터 여친을 사귀고 싶을까요? 언니도 궁금했거든? 보통 한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면은 무언가 사고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어른들은 중2병이라고 저 때부터 병이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본인들은 사고가 가능해져서 그때부터 이성 친구를 만나고 싶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참 다르죠? 자, 왜 사귀고 싶을까요? 왜 사귀고 싶을 것 같니? 이야기거리가 생긴대요. 남자들끼리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가 봐. 호기심에. 이게 가장 키워드지. 호기심에. 누군가의 관심을 받는 게 기분이 좋아서. 그러니까 10대들의 연애는 이런 거예요. 누가 날 좋아해 주는 게 좋은 거지. 설렘, 썸, 그게 좋은 거지. 썸을 타면 왠지 설레기도 하니까
너무 솔직한 표현이죠? 이야기거리가 생긴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귀면 어느 단계까지 가나? 따라라라라. 언니가 늘 얘기하죠. 평균적인 첫 경험은 13.6세라고 우리 통계에 나와 있죠. 놀라지 마세요. 어른들이나 놀래지 뭐 여러분 놀라겠어요? 중학생 때는 전교에 한두 명 정도, 물론 이제 이 친구들이 다니는 학교와 이런 특색이 있지만 한두 명 정도가 그런 경험을 가졌던 것 같고, 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이제 한 반이 한 30명 치면 한 그 중에 5명? 한 20% 정도가 이제 경험이 있는 것 같다. 또 고등학생 때는 이제 많이들 친구를 사귄다. 이성 친구를. 그런 얘기 해줬고, 대학생은 뭐 후리하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제 사귀기 시작을 해가지고 언제 이성 첫 경험을, 성적 경험을 하느냐, 관계를 하느냐를 물었을 때, 요거 좀 언니 놀랍겠는데 사귀고 한 100일 정도라고 합니다. 100일이라고 합니다. 재밌지? 자, 다음 편에 얘기해줘야지. 모드라면 시즌3 10대들의 이야기, 이성친구, 남자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2편 이어지고 있어요. 1편 꼭 보고 오세요. 안 그러면 이해 못해. 자, 첫 경험에 대해서, 성적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관계를 갖는 것은 사랑인가? 이런 좀 어려운 질문을 던져보았을 때 우리 친구들 뭐라 해줬냐? 남자는 아니다. 본인들이 얘기했어. 남자는 아니다. 영악한 애들이 많다. 본인 입으로 얘기했습니다. 영악한 애들이 많다. 진심이 아닌 욕구라고 할까? 목숨 거는 사랑, 영원한 사랑, 이제 그런 걸 꿈꾸는 애들은 없다. 그때는 진짜 호기심의 나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여자보다 이제 그런 호기심이 더 빨리 많이 오니까. 그러면서 본인들이 하는 말이 아마도 요즘은 여자애들도 그러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여학생은 어떨 것 같다. 여자애들은 어떤 것 같다라고, 여자애들은 자기 얘기만 했거든? 근데 남자애들은 여자애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이러면서 또 관심 또 더럽게 많아. 그래가지고 여자친구들 얘기를 많이 해줬거든. 그 상대성을 바라보는 애들은 이럴 것 같다. 물론 여자들의 얘기는 전혀 달랐지만 그런 것도 재밌는 포인트였어요. 자, 그거를 지금 유심히 잘 보면서 봅시다. 사귀는데 이제 100일 정도 보통 됐을 때 이제 첫 관계를 갖는다고 하는데, 사귀는데 이성 관계를 거부하는 여자친구. 있을 수 있죠. 여자는 남자랑 다르니까. 100일은 빠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냐 얘기했을 때, 와우! 깜짝 놀랐잖아, 언니가. 언니 말을 그냥 그대로 언니는 읽어주니까 해보겠어요? 쌍년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쌍년이래요. 그런 여자친구들은 욕해야 된다. 욕하고 있다. 욕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수많은 욕 중에 이 욕으로 다 통일이 되더라고. 말에 나오는, 쌍으로 욕이 통일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남자들, 우리 10대의 남자들도 빠질 수 없는 게 음란물이죠. 음란물. 야동. 부모님들에게 이제 많은 트러블이 있는 부분이죠. 가끔 안 좋다는 교육을 받기는 하지만 신경 쓰진 않는다. 와우! 아마도 우리들의 인생에 큰 영향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큰 영향이 있답니다, 여러분. 다른 편에서 언니가 얘기를 하긴 했는데, 너무 몰두를 하거나 그러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정신과 있잖아요. 정신병원에 가장 많이 오는 연령대와 대상이 21의 남자들이에요. 21살의 남자들이 정신병원에 제일 많이 와. 이유가 뭔 줄 알아? 이제 갑자기 몸은 성장하고 하는데 음란물이라든지 음란물 많이 보고 가위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현실과 이상이 이제 왔다락 갔다락 하면서 너무 여기에 몰두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오는 게 엄청 많아요. 몰랐지? 막 우울증 막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가는 줄 알았지. 근데 가장 많은 연령대가 21의 남자애들이야. 이 음란물과 이런 세계에 너무 몰두하셔가지고 현실과 이게 힘들어지면서 사실 이게 이제 본인의 정상적으로 결혼을 해서 성적 그 파트너가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이제 혼자만의 세상에서 이제 완전 몰두해가지고 또 말초적 감각 아닙니까? 하면서 이렇게 정신병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내 인생에 큰 영향은 없다가 이제 본인 생각하지만 영향이 있어서 정신병원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아직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부모님들이 괜히 그런 말 하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호기심과 성장, 경험적 측면에서 있을 수는 있지만 몰두가 되고 조절이 안 되는 게 항상 문제죠. 모든 화면에서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 조절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대인관계든 마음이든 뭐든 다 조절. 어느 선, 이게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내 인생에 아무 영향 없다고 생각하지만 있답니다. 병원 갈 수 있답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다른 편에서도 얘기했지만 너무 이제 빨리 10대 때 이성의 눈을 뜨고 그쪽에 몰두하게 되면은 다른 쪽으로 성장이 잘 안 돼요. 빠져가지고 뇌가 멈춘다는 말을 하기도 해요. 공부라든지 아니 그런 재능 쪽으로 성장을 못하게 되는 거죠. 너무 강력한 마력에 의해 말초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 친구들 편. 10대들이 들려주는 우리 남자 10대들이 들려주는 친구들 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조절을 잘해야 돼, 조절을. 모두라면 시즌3에 10대들에게 직접 듣는 이야기, 남자 10대들이 들려준 친구관계 편입니다. 이거 완전 재밌다. 자, 중학생까지는 여자애들하고도 많이 친하게 지낸다. 두루두루 잘 지내죠. 반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리다 보면 친해진다. 많이들 경험하지 않나요? 요즘 다 남녀공학이고. 그런데 남자애들이 여자애들하고 편하게 친구처럼 지내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다. 그런 거 있죠. 남사친, 여사친 말은 있지만 여자는 남자랑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말하죠. 남자는 여자랑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그건 불가능하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런데 여자애들이 배신하는 걸 보고는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나 여자나 갖는 그 친구 관계, 또 이성 친구 관계의 개념이 많이 다르기 때문이야.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받는 배신감은 또 여자들이 받는 배신감과는 사이즈와 모양과 색깔이 많이 다름을 언니가 알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진짜 남녀가 나뉘어요. 어울리지 않아. 이성 친구 아니고서는 스스로 선을 그어서 가까워지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동성 친구 개념으로 이렇게 같이 어울리는 개념이 없는 거죠. 완전히 남자 어른, 여자 어른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성 친구 아니고서는 어울려 무리지어 놀진 않아요. 아무래도 남자애들하고 더 친하게 지내게 된다. 학교나 학원에서 여자애들 만나고 얘기는 하지만 따로 만나진 않는다는 거다. 친구로서는. 사귀는 사이 말고는 따로 이렇게 만나진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반에서 딱 보면 인성이 안 좋은 애들은 티가 난다. 표현을 그대로 전해드린 중입니다. 아, 쟤는 가까이 지내면 안 되겠다 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이 고등학교 정도 되고 하면 다 알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쉴드를 치려고 하고 뭔가 가면을 쓰고 대해도 알아. 그리고 인성이라는 거는 자기가 만들어가야 되는 거거든. 티가 난답니다. 그냥 보면 알게 된대. 조심하십시오. 근데 정말 중고등학교 때는 남자애들 이야기예요. 친구가 다다. 이때 막 우정, 또 찐 친구들 만들어가는 시기죠. 어떤 친구들을 사귀느냐에 따라서 생활이 너무너무 달라진다는 거야. 문화가. 생각하는 거, 친구들끼리 그 무리에서도 배우는 것도 있고 어떤 무리에서 내가 노느냐에 따라서 남자 같은 경우는 진짜 성인이 될 때까지 친구인 경우도 많고 영향을 절대적으로 미친 경우가 많죠. 친구들의 분위기에 휩쓸리면은 이제 술, 담배 같은 걸 쉽게 한다는 거야. 그런 무리에 있으면. 한 번 친해진 무리가 있다면은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무리를 바꾸거나 막 이러지 않기 때문에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인지 알지? 니들은 알지? 알지? 언니도 여자라 몰라. 알지? 응? 고등학생이 되면서 아, 여기가 정말 작은 사회구나 하는 거를 생각하게 된대요. 무리에서 나오기도 쉽지 않고 그 무리에 쉽게 물들기도 하는 걸 보면서 서로 무리를 짓고 편을 가르고 때로는 그렇게 아싸가 되기도 하고 인싸가 되는 걸 경험을 하면서 아, 진짜 사회구나 하는 거를 고등학교 때 철이 들면서 느낀다고 합니다. 고등학교가 철이 들 나이인가? 철이 들면 무겁다고 하죠? 이런 개그를 어쨌든 작은 사회인 걸 느끼고 친구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고 어떤 친구들을 만나느냐가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를 펴저리게 살면서 느끼면서 언니한테 전해주었습니다. 자, 다음 편은 번외편인데 10대의 남자 우리 친구들이 여자애들이 이런 것 같더라, 여자애들이 이렇게 친구들 사귀는 것 같더라고 자기들이 바라본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이거 완전 재밌었는데 다음 편 기대해주세요.
모두라면 시즌3의 재밌는 코너 속의 코너. 우리 10대 남자친구들이 본 여자친구들은 친구들하고 이러는 것 같던데 가더라 하는 얘기 번외편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들의 친구는 작은 사회다. 정말 무리의 법칙이다. 한 번 사귀면 한 번 그 무리에 들어가면 나오기 힘들다. 막 그런 막 인생 다 산 것처럼 얘기했는데 또 여자애들은 항상 바라보고 있잖아, 남자애들은. 근데 여자친구들은 그런 얘기 안 해요. 자기들 얘기만 해. 어떻게 참 다르지? 여자애들은요 하고 얘기를 해줬어요. 여자애들은 마음에 안 드는 친구가 있으면 그 꼴을 못 보더라. 뭔 소리 느낌이 알겠지? 은따 왕따 뭐 집다 개따 막 이런 거를 이제 표현해 준 거야.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은 그 꼴을 못 본다는 거야. 약간 뜨끔했어요. 근데 남자애들은 어떨 것 같아? 마음에 안 드는 애들 있으면은 여자애들은 막 이제 괴롭히고 막 꼴을 못 보고 막 어떻게든 해버리려고 하는데 남자애들은 모르지. 투명인간 취급을 한대요. 투명인간. 뭐 저런 애 없는 거구나. 무시하는 거고 여자애들은 그러니까 어떻게든 막 이렇게 막 괴롭히고 싶고 막 어떻게든 막 하고 싶어 하는 그 남녀 차이가 있는 거지. 남자애들이 정말 투명인간 취급해요. 그리고 여자애들이 학생 때 그 친구 관계, 인간관계에 훨씬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다. 여자애들도 진짜로 언니도 그랬지만 친구가 다예요. 그 시절엔.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그 친구랑 트러블 있으면 뭐 공부고 나발이고 막 너무너무 우울하고 힘들고 막 오늘 끝나고 이 친구랑 내가 집에 같이 가야 되는데 제가 다른 애랑 가고 막 잠 못 자고 언니 막 그런 생각 많이 나더라고. 그게 더 많이 남자들은 좀 둔하거나 무리 가운데서 항상 돌아가니까 한 명 한 명의 그런 관계보다 그래서 더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선배들, 뭐 학교라든지 뭐 이런 선배들의 말을 절대적으로 생각한다. 여자 사회가 더 무서운 거야.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언니도. 선배들의 말이 절대적이고 선배는 되게 큰 거고 막 부모 저리 가라지. 친구가 사이가 안 좋으면은 패를 나눠서 진짜 싸우더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기에 이해가 안 갔던 거지. 자기들도 패싸움 하면서 남자들이 봤을 때. 여자의 무리와 남자의 무리는 좀 차이가 나긴 하죠. 남자의 무리는 둥글둥글하게 이제 비슷한 문화를 가지면서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게 있고, 여자들은 그 무리 가운데 뭔가 색이 튀거나 하면은 새로 영입이 되기도 하고 이탈이 되기도 하고 무리가 바뀌기도 하고 무리끼리 충돌도 있고 좀 훨씬 더 현실에서의 그런 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남녀의 차이가 언니가 봐도 그렇고 확실히 남녀의 차이가 있고 또 남자가 여자를 바라보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여자가 남자를 바라보는, 여자는 그 남자를 바라보고 생각하진 않아요. 어쨌든 그 측면도 너무너무 차이가 나서 언니가 10대 우리 친구들 얘기를 들으면서 더 많이 만나보고 더 많이 들어봐서 분명 부모님들도 이 프로 많이 본단 말이에요. 우리 10대들이 어떤지. 그리고 모두라면 3에서 언니가 10대들 직접 만난다고 광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교육 차원에서 우리 애들이 이렇구나 부모한테 얘기 안 하니까. 그래서 구독수가 막 늘어가면서 부모예요 하는 얘기가 많이 오고, 우리 애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들 공부하시면서 해서 언니가 리포트 형식으로 더 말해주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게 좀 많이 늘어가는 게 또 모두라면 3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보시고 우리 10대들이 어떤지, 우리 10대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뭐가 더 중요한지 이런 부분 언니가 잘 전달하고 더 많은 10대들 만나서 더 많은 얘기를 담아서 모두라면 3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기 제주까지 와서 이 밤에 밥도 저녁도 못 먹고 바빠 죽겠다 얘. 이제 밥 먹으러 가야겠어요. 호텔 밥 시간이 끝나니까요. 언니 너무 많이 애쓰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부모님들도 10대들도 모두 건강하고 정말 마음 다치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언니가 너무나 응원하고 바라는 마음에 노력하고 있답니다. 모두라면 3 모두라면 시즌 3에 재밌는 코너가 있죠. 10대 여러분들에게 직접 듣는 이야기. 언니가 그동안 3년, 1000여 넘게 진행을 하면서 직접 여러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많이 듣게 되었고, 특히 코로나 때이기 때문에 직접 10대 여러분들 만나서 얘기를 많이 듣게 되었어요. 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연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친구 얘기를 많이 듣게 되어서 오늘은 여자 편입니다. 10대 여자들이 생각하는 이성 친구, 친구관계. 그 중에서 오늘은 이성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언니가 대독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읽어드리는 거야. 물론 지역, 학교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씩은 다를 수 있어요. 지역, 학교, 중학생, 고등학생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지금 언니는 고등학생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를 겪으신 고등학교 우리 친구들이지. 중학교 때 연애를 하는 것은 언니 그냥 그대로 읽어주는 거야. 돌려사귀기인 것 같아요. 얘기를 했어요. 그냥 친구들끼리 서로 사귀어 본다 할까? 와닿지 않니?
다시 말하면 기간제 베스트 프렌드라고 얘기해줬어요. 결혼을 생각하고 연애를 하는 나이는 20대 이후, 좀 더 뭐 30대나 돼야 될 것 같고, 10대 때는 결혼을 생각하면서 사귀는 건 아니잖아. 결혼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지. 딱 뭐 기간제 베스트 프렌드랄까요? 좋네. 영원한 사랑을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 얘기를 해주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약간 유사연애를 즐기는 친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유사연애, 뭐 언니도 공부해가고 있어 뭔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 여러 사람과 썸을 탄다고 할까? 그런 거예요. 썸이 사실 설레고 좋을 때잖아. 그래서 썸을 타는 거를 즐기는 거지. 그 유사연애라고 표현해줬어요. 연애를 하면 한 사람한테 속박이 되고 제재를 당하기 때문에 그건 약간 답답하다는 거지. 그래서 썸, 요거 즐기는 그런 문화 있다고 했고, 연애를 하지 않으면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많다고 해요. 아무래도 반의 3분의 1 정도라고 얘기를 해주었어요. 이 친구가 사는 지역과 학교의 특성상 한 30% 정도가 그런 것 같다. 한 번쯤 연애를 해봤지만 계속 연애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애들도 있고, 아이돌에 빠져있는 애들도 있고, 요게 중학교 때는 많죠. 아이돌. 와우! 막 떠오르는 사람도 있네. 드라마를 많이 보는 애들은 오히려 눈이 높대. 요즘 드라마들이 워낙 또 하이클래스 드라마들이 나오죠. 그리고 또 못생긴 애들이 뭐 주인공 하겠니. 그래서 눈이 높아서 한번 사귀어 볼 수 있지만 환상이 깨져서 안 사귀는 것 같다. 중학교 때 연애를 하면 환상도 깨지고 속박도 당하고 좀 아이돌이 더 멋지고 이런 것 같아. 그래서 안 하는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의 연애는 이미 헤어짐을 생각하는 만남이다. 막 주옥 같은 막 어나더 레벨 멘트 나온다잉. 중학교 때 연애는 이미 헤어짐을 생각하고 만난다. 시야 시. 10대의 연애는 이거 재밌었어. 잘생긴 사람 찾기일 수도 있다. 극공감. 언니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반에서도 분위기가 좀 다르고, 뭐 공부하는 무리, 노는 무리, 중간 무리, 또 학교마다도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고 해요. 또 남녀공학인 경우 좀 더 비율이 높겠지. 여학교인 경우랑 좀 다르고, 그리고 또 페미 성향이 강한 우리 MZ 친구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사귀는 거는 좋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위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재밌지 않니? 나 완전 재밌었거든. 10대들한테 직접 듣는 게. 자, 10대들의 연애 여자편. 오늘 1편 여기까지고요. 2편도 이어져요. 궁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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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라면 시즌3의 재밌는 얘기, 그러나 솔직한 이야기, 그러나 여러분들의 이야기, 여러분들이 주인공인 이야기, 언니가 대신 그 마음을 읽어드리고 정리해드리는 코너 10대들의 이야기. 오늘 여자편이고요. 저번에 이어서 연애, 이성 친구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니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을 대변해서 읽어드려요. 참고적으로 지역 학교, 또 남녀공학이냐 여학교냐, 또 뭐 선생님들에 따라서도 분위기는 다르다고 합니다. 전대로 좀 깔아주시고. 자, 사귄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호기심과 어떠한 욕구 때문인 것 같다. 그리고 약간 과시욕인 것 같다. 그럴 수 있지. 이때는 왜냐면 누굴 좋아하는 것보다 누가 날 좋아해주고, 그리고 누가 날 좋아하는 느낌이 더 좋을 때거든. 예쁜 남자, 예쁜 여자가 내 애인이다. 뭐 요런 거 좋은 거지. 대부분이 설레는 그 마음을 갖고 싶어 한다. 여러분 호르몬적으로도 중고등학교 때 그럴 수 있을 때예요. 설렌다. 단어도 너무 이쁘다. 그 마음이 이제 좋아서 그런 이성 친구를 사귄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 사람과 설레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하기 때문에 연애를 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고 그래요. 이건 뭐 선수라고 해야 될까요? 썸을 즐기는 친구들이겠죠. 참네. 그리고 돈이 없어서 연애는 못하고 여러 친구들과 연락만 많이 하는 애들도 있대. 이거 언니가 전편 찍어서 알지. 연애는 돈이다. 중학교 때도 연애는 돈이라, 중학교 때는 이제 약간의 남자 베스트 프렌드, 여자 베스트 프렌드 개념일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이제 알바도 안 되고 용돈에 제한되는 게 있기 때문에 연애는 돈이란다, 얘들아. 그래서 돈이 필요하긴 하다 얘기를 해줬고, 좀 깊은 얘기 해볼까요? 첫 경험, 첫 성적 경험이겠지. 생각보다 중학교 때 첫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많다고 해요. 이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나온 얘기죠. 언제라고 언니 얘기했지? 첫 경험의 평균 나이 13.6세예요. 13.6세. 초6과 중1 그 정도 사이인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중학교 때 첫 경험 있는 애들이 많고, 경험한 애들은 아무래도 또 쉽게 경험을 하게 되고, 경험했던 애들끼리 서로 상대를 바꾸어 가면서 사귀게 되는 것이 있는데,
인터뷰 해준 그 친구들의 표현에 의하면 생각해보니까 동물의 왕국 같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이렇게 어록을 남기면서 이 친구가 얘기를 해줘서 언니는 읽어드립니다. 물론 10대 때는 그런 얘기 들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약간의 동물의 왕국 같았다고 했고,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순간 잠재적 연애의 대상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아무래도 이제 속 얘기 좀 하고 좀 동성 친구가 아닌 이성 친구랑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마음이 좀 가고 더 친해진 느낌이 들겠지. 여자애들은 분위기에 많이 사귀게 된다. 여자는 또 무대에 약하단 말도 있죠. 진짜 분위기에 약해서 스킨십도 많이 하게 된다고 해요. 어두운 곳에 가지 말란 얘기는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라고 언니에게 오히려 말해줬답니다. 분위기 때문에 사귀자고 하게 되고 또 만나다가 또 안 맞으면 헤어지기도 하고, 확실히 여자는 그런 게 있죠. 가벼운 스킨십은 사귀자마자 많이 하더라. 사귀지 않아도 스킨십을 또 많이 하더라. 요즘 좀 그렇죠. 스킨십 그렇게 하다가 사귀게 되는 경우도 있고, 당연히 그렇겠죠. 아무래도 좀 더 친해지겠죠. 터치 바이 터치 아니겠니? 성적인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게 이제 미친 애들이 아니면 언니 읽어준단다. 그런 것에 미친 애들이 아니면 사실 여학생들 입장에서는 남자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자들은 그런 관계를 통해서 별로 느끼는 게 없이 남자만 좋은 일이구나 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남친 집에 놀러 갔다. 그럼 거의 이제 관계를 갖게 되는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 가지 마라, 남자친구 집에 가지 마라, 여자친구 집에 가지 마라 하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행 가면은 뭐 100%라는 얘기를 해주었고. 자, 지금까지 언니가 사귀는 거과 이제 첫 경험에 대해서 우리 10대 여자친구들이 해준 얘기를 해줬어요. 다음 편은 동성친구, 여자친구, 10대 친구들이 생각하는 진짜 친구에 대해서 들려주겠어요? 모드라면 시즌3 10대들에게 직접 듣는 이야기, 여학생, 여자들 편 얘기. 자, 오늘은 세 번째예요. 벌써 친구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언니가 놀란 부분이 좀 있어요. 전해주겠어요. 바로 친구 관계에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면 떠나갈 거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많다. 언니도 이 얘기 듣고 좀 놀랐거든요. 포인트 아닌 포인트? 그러니까 좀 좋은 사람,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연기,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잘 보이기 위한. 그냥, 근데 고등학교 되면 좀 달라지기도 하고 대학 되면 어차피 다 드러나거든? 근데 아직까지 여러분이 친구 관계를 맺기 시작하고 이럴 때라서 그런지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게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진짜 모습 보여주면은 나를 떠날 거다. 내가 무리에서 벗어나게 될 거라는 걱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좋게 보여주려고 하는데 결국 친해지면 내 모습이 드러나잖아. 어떻게 숨기니? 그래서 친구 관계가 깨지는 경험들을 하나 봐요. 그래서 좋으려고 노력, 좀 안쓰러웠어, 언니는. 좋으려고 노력하고, 잘하려고 노력하고. 근데 그게 되나? 노력은 할 수 있지만, 진짜 친구, 여러분들이 정말 20대 넘고 30대 넘으면은 내 모습 그대로를 아는 친구들만 남아져요. 근데 여러분이 아직 학창시절 학교 다니고 10대 때는 아닌 것 같아. 내가 진짜, 내가 너무 선을 넘었나? 있는 그대로 날 보여줬나? 그래, 날 싫어하나? 이거 좀 시달리고, 그렇게 해서 무리의 법칙에서도 깨지고 막 해가지고 상처들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언니가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뭔가 친구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죠. 너무 멋있다. 와우. 이런 말들을 듣고 싶어 하는 마음이 더 크다고 해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가식적으로 되는 거지. 난 잘해야 되고, 연기를 할까?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여러분들의 노력이라서 연기, 가식 이런 말은 언니가 쓰고 싶진 않네요. 그때는 그런 마음으로 좋은 친구, 더 멋있는 친구 사귀고 싶은 노력이겠지, 노력.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진짜 내 모습을 못 보여주는 건 안타까운 것 같은데 여러분이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10대 때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거는 확실히 지역, 학교, 선생님들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선생님들이 그런 친구 관계라든지 이성 이런 거에서 많이 얘기해 주거나 조금 가이드를 해주는 경우 분위기가 되게 다르고, 또 그렇지 않고 이제 공부만 하는 학교 같은 경우는 또 많이 분위기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 여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는 특히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성친구도 워낙 많고 해서 이성친구 사귀면 안 된다, 뭐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이 없이 공부? 학교 생활? 이런 거 위주로 많이 가서 선생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는 못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언니 유튜브를 찾아오는 거겠지. 언니가 지금 여학생 편 10대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면서 이성친구, 동성친구 얘기를 들으면서 언니 옛날 생각도 많이 났고,
그리고 요즘에 많이 달라진 MZ세대들도 많이 느끼게 되었고, 친구 관계 부분은 언니가 대인 관계도 지금 1000일 넘게 많은 거를 찍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지만, 결국은 진실한 내 모습, 그리고 정말 노력하고 너랑 친해지고 싶고 너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 솔직함이 있을 때 친구 관계는 두터워지는 거고, 새로 시작할 수도 있고 더 끈끈한 우정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 잘 보이려고 잘해주려고 하는 노력은 좋지만, 그거에 갇혀서 진짜 자기 모습을 잃는다든지, 아니면 나를 표현하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연기하느라 너무 힘들다든지,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있는 그대로 예쁜 나이고, 있는 그대로 계속 하루하루 매일매일 성장하고 변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멋있는 사람으로 만드는데 더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잘 보이기 위해, 잘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내가 더 멋있는 사람,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에 투자를 하면은 친구들은 모여들 수밖에 없어요. 매력이 있는 곳에, 이런 제주 같은 곳에 사람들이 모여들듯이 내가 멋있어지면, 내가 좋아지면은 친구 관계, 모든 인간관계, 모든 이성이든 동성이든 관계들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다 몰려오게 돼 있거든. 여기 제주처럼 말이야. 여러분 해가 다 졌어요. 추워요. 언니 이만 들어가야겠어요. 남자 편에서 만나요. 자, 천혜의 자연, 제주에서 보내드리는 모드라면 시즌3 어나더 레벨입니다. 너무 지금 바람 불고 노을 지고 너무 좋을 때고, 지금 눈부심이 가셔서 언니는 촬영하기 되게 좋은 타임인데, 되게 좀 무거운 얘기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겁고 무서운 얘기. 자, 코로나 때 전 세계적으로 10대 여학생들의 자살률이 올라가고 있어요. 와우! 왜? 이게 또 하나의 지금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 언니가 지금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존감과 연결이 된 얘기인데, 깊은 얘기겠죠? SNS에, 이거 신문기사 그대로 좀 인용을 해줄게. SNS의 이용이 활발한 MZ세대, 특히 이제 Z세대,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 초반에 태어난 그 세대에 자해 및 자살률이 급증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SNS예요. SNS. 미국 같은 경우는 10대 소녀들의 자살률이 70%에서 151%까지 상승했대. 와우! 151%가 뭐니 진짜. 이게 바로 좋아요 때문이야. 좋아요로 대표되는 SNS의 그 기능 때문이래. 좋아요. 언니 뭐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이거 쪼르지 않잖아. 물론 이제 문자는 나가지만. 인간의 뇌 자체가 주위의 칭찬과 비평에 관심을 갖도록 진화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죠? 칭찬받거나 비평받는 거 민감할 수밖에 없지. 뇌 같은 건 진화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진화하는데 5분마다 평가받도록 진화는 못했다는 거야. 근데 SNS는 훨씬 빠르죠. 뭐 1분 1초에 다다다다다 올라오잖아. 5분마다 이 평가를 받는 것에 감정과 모든 신체 기능이 따라갈 만큼 진화를 못한 거야. SNS나 인터넷 이런 거 너무 많이 발달했는데.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이 있었던 Z세대는 다른 시대에 비해서 온라인의 이 평판, 좋아요에 훨씬 민감하다는 거야. 또 우리가 또 알아둬야 되고, 여러분 너무 와닿는 얘기죠. 언니가 그래서 얼마 전에 TV 채널을 돌리다가 블랙미러라는 미드를 보게 됐는데, 엄청난 시나리오 막 이런 식으로 설명이 써 있더라고. 그래서 잠깐 봤는데, SNS의 좋아요로 인간의 등급이 정해지는 거야. 그래서 좋아요를 많이 받는 사람은 어떤 백화점에 들어갈 수 있고, 좋아요가 나쁘거나 싫어요가 많은 사람은 아예 이름 문이 안 열려. 그리고 나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막 이인데 지금 시즌 3까지 나온 것 같아. 근데 이런 게 드라마가 나올 정도로 사회 문제가 되고, 그 좋아요를 많이 받기 위해서 컨설팅을 받고 막 이러더라고. 이미 사회가 그렇다는 거지. 특히 여러분, MZ세대들은. 그래서 자살률이 SNS의 좋아요 때문인데, 이게 또 TV 쪽에서는 어떻게 되냐. 부자들 나오지. 뭐 요즘 TV 드라마 몇 개 굳이 제목은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상류 사회가 많이 나오잖니. 부자, 외모 다 갖춘 애들. 이거를 나랑 비교를 하는 거야. 만남이 줄어들고 온라인으로 많은 걸 하다 보니까 이제 동일시가 일어나는 거죠. 나는 저렇게 잘 살지 못하는데, 나는 저렇게 화려하지 못하고 예쁘지 않는데, 이게 무의식적으로 비교가 되는 거야. 그럼 자신을 비하하는 거야. 그러니까 코로나 때 아무래도 영상이나 드라마 이런 거 더 많이 접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겠지. 근데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드라마는 드라마예요. 그리고 요즘은 그런 말초적인 드라마 이런 것들이 그 시청률이 목적이잖아. 사회를 비판하고 우리한테 건강함을, 우리의 정신 건강 이런 걸 제공하기 위한 드라마가 아니잖니. 오직 말초적인 시청률, 걔네들도 좋아요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드라마야. 온라인 유튜브를 많이 보다 보니까
몰두하게 되고 그 세상이 되게 커지니까 나랑 비교를 하게 되는 거야. 주변에 친구들을 봐봐. TV에 나오는 그런 친구들 있나요? 그렇게 예쁜 애들이 막 수두룩 빽빽이야? 그렇게 화려하고 부자인 애들만 전부야? 아니라니까. 너 같은 애들, 나 같은 애들 더 많아. 자신이 아닌 외부를 보고서 자신의 자존감이 낮아지고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이 어리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 자존감, 또 나라는 사람의 특수성, 재능, 나의 놀라움 이런 거를 아직 못 찾기 때문에, 그리고 영상 같은 게 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오히려 외부의 영향이 너무 많아서 그거에 의해 판단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드라마는 드라마, 영화는 영화, 너는 너야. 네 주변을 봐. 너 같은 사람 훨씬 많아. 이게 우리의 리얼이야, 리얼. 리얼이 아닌 세상과 비교해서 여러분이 자살을 하거나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비하를 하거나 죽고 싶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오직하면 TV에 나오겠니? 배경, 외모, 돈 등 없는 게 더 많고, 여러분 때는 여러분이 배워가면서 여러분의 장점을 찾고 그 시간에 자신을 멋진 사람으로 만드는 게 더 필요한 거예요. 그게 진정한 좋아요야. 우리가 눌러주지 않아도 그게 진정한 좋아요라고. 언니 유튜브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뭐야? 들을 말이 있기 때문에 온다는 거야. 언니가 예쁘니 날씬하니 돈이 많은 거니? 아니잖아. 근데 뭔가 들을 말을 해주잖아. 뭔가 듣고 싶잖아. 뭔가 언니한테 얘기하고 싶잖아.